웃으면서 화내는 법. 우리는 웃으면서 화를 낼 수 있을까? 악이나 잔혹함에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지만 어리석음에 분노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다.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과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공평하게 나눠 가진 것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것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조차도 자기 안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우리를 화나게 한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에 대해 어리석게 반응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실과 날실의 미묘한 짜임새를 음미하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투브에서 오늘은 움베르토 에코의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문학의 대가이며 기호학자, 미학자, 또 철학자로 불리우죠. 에코는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첫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에코식 글쓰기의 정점을 잘 보여주는 짤막한 글들의 모음입니다. 현대 문명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우리를 둘러싼 광기와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유머러스한 글들이어서 그 신랄함에 통쾌함을 느끼게 해요. 그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사람을 베일 듯 하지만 현란한 문장에 다시 공감하고야만 하는 위대한 패러디가 담긴 책입니다. 에코의 책은 전 세계인에게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는데요. 에코 자신이 9개 국어에 능숙했기 때문에 자신의 책을 번역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프랑스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글들을 쓸 때도 재미를 위해 썼지만 나의 번역자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도 대단한 즐거움을 누렸다. 나는 문자 그대로 번역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녀는 새롭게 고쳐 썼다. 많은 경우에 그녀는 마치 귀신이 붙은 사람처럼 자기 방식대로 새로운 것을 지어내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프랑스어로 웃었다. 놀랍죠? 저는 에코가 이태리인인데 프랑스어로 웃었다. 이런 표현에 와우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역시 패러디의 한 조각품인 것 같아요. 그의 책을 계속 읽어볼게요. 어려서부터 나는 메아리라는 뜻의 이름 때문에 이런 식의 농담을 들으며 자랐다. 넌 언제나 대답하는 사람이구나. 네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있어.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뻔한 농담만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멍청할까 하는 생각을 오래도록 버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런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다.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적용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으니 첫째는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가장 뻔한 생각이라는 것이고 둘째, 우리는 뻔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보다 앞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는 방법.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에 갖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한다.
선거운동 중에는 을의 거짓말이 남발된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종합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또는 이를 더욱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때로는 악의를 품고 더러는 확고한 신념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바로 이 신념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가장 비극적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처지에서 보면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정보가 부족한 탓에 참이 아닌 것을 말할 뿐이다. 어쨌거나 거짓말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게 인생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모든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더러는 있지 아니한가. 유명인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방법. 2달 전 뉴욕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거리를 걷고 있는데 아주 낯익은 사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사내는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그의 이름이나 그를 알게 된 경위가 생각나지 않았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난 낯익은 얼굴은 마치 문맥을 벗어난 낱말처럼 혼돈을 준다. 자기 나라에서 사귄 사람의 얼굴을 외국에서 마주친다든가 외국에서 알게 된 얼굴을 자기 나라에서 보게 되는 경우에 그런 혼동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그날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그 남자는 너무나 낯이 익은 사람이어서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인사를 건넨 다음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는 um베르토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서 전에는 이야기했던 그 일은 잘 처리되었어? 라고 물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지? 못 본 척 할까?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그는 아직은 길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지만 곧 내 쪽으로 눈길을 돌릴 참이었다. 차라리 내가 선수를 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먼저 인사를 건네자. 그의 목소리와 처음 나눈 몇 마디 이야기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를 다시 짐작해 보는 거야.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2발자국밖에 되지 않았다. 그를 향해 만면의 웃음을 머금고 손을 내밀려는 찰나 문득 그가 누구인지 생각이 났다. 그는 다름 아닌 영화배우 앤소니 킨이었다. 물론 우리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나는 만면에 지으려던 미소와 악수하려던 손을 재빨리 거두고 눈길을 허공으로 비키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나중에 가서 그 일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나는 그때 내 행동이 아주 정상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스크린 속에 그들과 더불어 허다한 시간을 보낸 탓에 그들의 얼굴은 친척의 얼굴만큼이나 때로는 그 이상으로 친근한 느낌을 준다. 미디어에 얼굴이 많이 팔린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일정 기간에 걸쳐 TV에 자주 출연했던 사람들이다. 대중에게 신기한 동물 취급을 당하는 유명인들의 얘기도 있다. 담배 가게에서든 식료품점에서든 또는 기차를 타거나 레스토랑에 화장실에 갈 때든 그들이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친다. 너 봤지? 저게 아무개야. 아니 못 봤는데 확실해? 확실하다 마다 분명히 아무개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떠벌린다. 그 아무개가 자기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건만 마치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짓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어댄다.
이들은 미디어라는 가상세계에나 존재하는 줄 알았던 주인공이 갑자기 현실 세계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혼란을 느낀다. 그러나 그를 실제하는 인물로 선뜻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그가 여전히 가상세계에 속한다는 듯이 행동한다. 그가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이나 잡지 속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처음에 매스미디어는 우리로 하여금 가상세계를 현실로 믿게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현실을 가상으로 여기게 한다. TV 화면이 현실을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영화처럼 되어간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몇몇 철학자들의 주장과 비슷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세계에는 오로지 우리만이 존재하며 우리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신이나 악마가 우리의 눈앞에 투사한 영화일 뿐이라고. 죽음을 담담하게 대비하는 방법. 선생님, 죽음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 그가 얼떨떨해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말귀를 알아듣도록 이렇게 설명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게. 자네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곧 떠나게 되리라고 느낄 때 인간 50억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온통 바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를 말일세. 즉,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연놈들도 바보고 우주의 신비를 풀었다고 믿는 과학자들도 바보고 우리 사회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가들도 바보고 우리의 신문들을 쓸모없는 기사와 하찮은 가십으로 가득 채우는 기자들도 바보고 지구를 파괴하는 탐욕스러운 기업가들도 다 바보라고 말일세. 그렇다면 이성을 떠나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자네는 매우 만족해서 마음 놓고 이 바보들의 골짜기를 떠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명심할 것이 있네. 우리 주위에 있는 50억의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는 확신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고 사려 깊은 노력의 결과라는 것일세. 귀걸이 코걸이를 달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껄렁대는 날라리들은 꿈도 못 꿀 일이지. 재능도 있어야 하고 땀도 흘려야 하는 거야. 모든 걸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면 안 되네. 조급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야 해. 시간에 딱 맞추어 담담하게 죽을 수 있게 말일세. 하지만 죽기 전날까지는 이 세상에 바보가 아닌 존재,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재가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해야 하네. 그 사람 역시 바보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일세.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담담하게 죽을 수 있을 걸세. 그러자 제자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선생님께서 혹시 바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자네 벌써 죽을 때가 되어 가는구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합니다. 에코는 작품이 끝나면 작가는 죽어야 한다. 죽음으로써 그 작품의 해석을 가로막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했지만 그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면에서 어떤 말을 붙이기가 정말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인문학의 대가답게 폐쇄적이지 않은 열린 담론을 추구하는 작가라는 면에서 세계적인 훌륭한 학자이죠. 에코의 책은 문장 하나하나가 심오한 인문학적인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서 결코 쉽게
쉽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은 책장을 넘기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사실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아쉬움이 가득했고 끝없이 되풀이해서 읽고 싶어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이 마술처럼 장미가 새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 같은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작가는 블랙 코미디 같은 현대인의 실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특히나 이 무선 변화의 시기에 상처받지 않고 살기 위한 지혜로운 처세법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의 패러디의 소재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삶을 허비하게 하는 부조리, 아이디어 상품인데 가만히 보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기계, 약품 사용 설명서 같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러나 실상은 광기에 가까운 현대과학 이론들 역시 작가의 조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 실린 재미있는 이야기들 속에는 허를 찌르는 그의 통찰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 떠올리게 하고 그 조명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하는 것 같아요. 에코는 자기 글이 어렵다고 말하는 독자들에게 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매스미디어의 계시, 즉 영향에 힘입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갈하기도 하네요. 그의 저서는 철학과 미학, 역사와 정치, 대중문화 비평 등 인문학 전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방대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독성과 광신을 경계하고 언제나 명석함과 유머를 잃지 않는 깊은 통찰은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각자 내면에서 금광과 같은 영감을 얻는 위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기회가 되실 때 꼭 통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